자, PNS 차트 사용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세력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력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 종목을 이끌고 가는 매집 주체라는 것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기관. 얘네들은 메이저죠. 두 번째는 큰 손들. 예, 여러분들 큰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조막손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호회, 주식 동호회도 있어요. 뭐 카페 이런 데서 세력이 돼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동호회에서 작전을 해서 했다. 작전을 했다. 가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뭐 슈퍼개미도 될 수 있고요. 이 약간 두 번째 세력들은 약간 어둠의 세력들, 장난질하는 작전을 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은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엄청난 자금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자금여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아무리 종목에 한 종목에 몰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개인들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자금여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들은 물론 중소형주들도 매매를 합니다만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대형 종목들을 대부분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리하는 종목들은 이 진성거래 패턴이 나타나요. 진성거래 패턴. 자, 여기서 첫 번째 패턴 진성거래가 나오죠. 즉 진성거래는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서 나타납니다만 대부분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으니까 개인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 살 수 있는 자금여력이 가능하니까 진성거래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대형 종목 한번 보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주인데 자,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자, 보세요. 이 흐름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진성거래 패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큰 손들, 조막손들이 덤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개인들이 따라오는 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내가 매집을 시작하게 하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진짜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조막손들, 큰 손들은 매수를 호가에다 걸어 놓는다 하더라도 진짜 매수를 안 해. 거짓 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이런 애들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대형주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 자동적으로 개인들도 매수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이 같이 수급이 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형주를 매매할 때, 즉 진성거래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 자, 삼성전자가 이때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그죠? 이때 보시면 요 구간 보시죠. 주가가 이때 삼성전자가 뭐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다라는 둥, 뭐 실적이 안 좋다,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 둥,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방송에서 나갔을 때 종목 진단이 삼성전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왜? 개인들은 이런 세력들의 흐름과 개인들의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빠지니까 저가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삼성전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뭐 200만원이 간다, 150만원이 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120만원까지 떨어졌으면 상당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구간들에서 나타나죠.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 근데 이 P포스는 세력선이에요. 그리고 이 S포스는 개인들의 심리선인데 개심.
개인들의 심리선인데 이때 세력선을 보면 단 한 번도 노란색 면으로 전환하는 적이 없죠. 상승 전환하는 국면이 없죠. 개인들은 없어요. 가끔 이런데 잠깐. 그러니까 결국엔 이때 개인들이 저가권인 줄 알고 담아간 거죠. 120만원대 담아간 거죠. 근데 재차 하락하죠. 왜? 이 매집의 주체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성거래 패턴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둘 다 올라왔을 때 턴어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죠?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P포스와 S포스가 올라왔을 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른 종목도 살펴볼까요? 우리 최근에 뭐 두산건설. 자, 보세요. 이때 올라왔죠, P포스가. 근데 개인들이 안 올라오죠? 같이 빠지죠, 결국엔. 둘 다 올라올 때 사는 거예요. 둘 다 올라올 때.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추천드렸는데 두산인프라코어도 턴어라운드 할 때 드렸어요. 제가 이때 드렸는데 물론 늦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적기였어요. 이때 P포스 올라오죠? 세력선 올라옵니다. 근데 개인들은 안 올라와요. 이땐 개인만 올라와요. 엇박자 타는 거죠, 수급이. 같이 수급이 실릴 때가 정확한 바닥으로 판단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그렇죠. 호텔신라.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진 종목이죠, 호텔신라. 보세요. 호텔신라 지난번 작년에 중국 요우커이에서 기대감이 실리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해 줄 거다. 실적이 좋으니까. 하지만 P포스와 S포스의 흐름들을 보면 세력들은 물량을 떨고 있어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오지게 따라오죠. 바닥인 줄 알고. 진짜 바닥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습니다. 보이세요? 진성거래 패턴은 코스피가 갈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P포스와 S포스가 같이 올라올 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바닥권에서 종목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P포스와 S포스가 올라올 때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대형주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세력들의 흐름과 개인들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일 때, 강한 수급이 실릴 때 우리가 접근하는 패턴, 진성거래 패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진성거래 패턴은 제가 아까 볼 때 메이저인 기관과 외국인이 관리하는 종목이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두 번째 패턴은 가성거래 패턴이에요. 가성거래 패턴. 진성거래와 가성거래 차이가 뭘까요? 가짜 거래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왜? 이 가성거래 패턴은 대부분 중소형 가치주에서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 가성거래 중소형주들의 매집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큰손 아니면 기관 투자자 중에서 자문사들 자금 여력이 이 자산용사만큼 미국의 투자은행만큼 많지 않은 조금 작은 세력들, 매집 주체들이 이런 중소형 가치주를 합니다. 근데 이 중소형 가치주에서 가성거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패턴이 일어나냐. 진성거래는 P포스와 S포스가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죠. 가성거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세력선은 올라가고 개인들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놓고 매수를 하면 얘네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대놓고 매수하면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평단가가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매집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매집하고 저가권에서 그럼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개인들을 호가 조작이라든가 체결량 조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있죠. 꼬리 만들고 캔들로 윗꼬리 만들고 아랫꼬리 만들어서 막판에 올려놓고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포스는 우상향하고 S포스는 우하향하는, 즉 세력들은 우상향하고 매집을 해나가고 개인들은 여전히 하락을 하는, 왜?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작을 통해서. 그럼 그걸 매도하잖아요, 개인들이. 그럼 그 매도 물량을 세력들이 다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가의 흐름은 약간의 우상향을 하건가 횡보라는, 박스권 횡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P포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성거래 패턴이에요. 그럼 중소형 가치주, 최근에 이 가성거래 패턴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려놓은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흥하해운, 보세요. 요 구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주가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죠. 근데 P포스 세력선은 우상향하고 S포스는 우하향하죠. 보이세요? 이게 가성거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세력들이 개인들의 심리를 찍어 누르면서 종목을 관리하니까 평단가를 맞춰나가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평단가 여기서 맞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뻥 띄워놓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개인들은 못 따라오죠. 계속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또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텍셀레트컴. 다 이거 중소형주 아닙니까? 텍셀레트컴의 과거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자, 요 구간 보십시다. 박스권에서 P포스가 올라가고 S포스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죠. 매집을 했죠.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인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요만큼 따라왔어요. 그럼 다시 찍어요. 그리고 다시 올리죠. 찍었다가 개인들 또 따라 들어와요. 계속 찍습니다. 주가 계속 올려요. 그러다가 하회할 때도 P포스는 여전히 버텨주고 개인들은 더 가파르게 찍히니까 그 다음 어느 정도 찍으니까 거래량을 다시 터뜨려서 주가를 다시 띄우죠. 어때요? 이제 빠지죠? 다시 올리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이때부터 보면 이런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헛다리 짚는 거죠. 왜? 세력들이 찍으니까. 그죠? 보이시죠? 이게 가성거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시세가 터지지 않으면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면서 P포스는 올라가고 S포스는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량이 터질 때 담아가는 건데, 일단 아직 제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설명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성거래 패턴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패턴 뭐가 있느냐? 다이버전스 패턴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해보면 어떤 겁니까? 주가와 지표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다이버전스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성거래 패턴도 이 주가와 S포스 간의 다이버전스 패턴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패턴은 어떤 거냐면 이 주가와 P포스가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S포스도 같이 다이버전스가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패턴의 특징이 뭐냐면 급등주에서 나타나요. 급등주. 물론 가성거래 패턴도 급등주에서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다이버전스 패턴이 나타나요. 즉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 보통 우리가 지표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보통 MACD 이런 걸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하락 다이버전스잖아요. 근데 이 P&S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상승 신호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되냐? 주가가 어떻게 흘러나냐면 주가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요. 근데 P포스는 저점을 낮춰가. S포스도 저점을 낮춰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패턴으로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조만간 주가가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반대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종목이 3S였어요. 3S. 3S를 저희가 잡아 나갔는데 요 구간을 보면 가성거래 패턴이죠. 근데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패턴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1월 7일 날 잡아드린 종목인데 이때 한번 봅시다. 요 구간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 라인에서 변곡점 부분을 선을 그립니다. 그럼 여기 점들이 이어지죠. 요 구간에서 추세를 그려요. 꼬리에서 대서 추세를 딱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다이버전스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P포스와 S포스가 찍히는데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세력선이 빠지죠. 개인들도 빠지죠. 그러면 수급의 주체가 모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주가라면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물량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조만간에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한번 콱 찍는 거예요. 진짜 매도를 한번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모습을 담아가는 거냐? 이 양봉을 그릴 때 바닥을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변곡점을 확인하고 종가에 담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때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그죠? 역다이버전스는 안 좋은 거죠. P포스가 올라가고 S포스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매도해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 다이버전스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다이버전스를. 그죠? 이게 다이버전스 패턴입니다.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죠? 자, 유유제약. 제가 이게 최근에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제가 이때 드렸어요. 이때로 돌아가서 봅시다. 평곡점 부근에서 선을 그어요. 뭐 여기서도 그어도 되겠죠. 추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여기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때는 가성거래 패턴으로 올린 거예요. 매집을 했죠. 근데 이때 콱 찍어버렸죠. 개인들이 콱 찍혔죠. 그럼 매도하고 매도했어요. 근데 주가가 그럼 이렇게 찍혔어야죠. 같이 곤두박질을 쳤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딱 받는 모습을 그리고 양봉을 딱 그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때가 타이밍이죠. 근데 이때 이후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요? 횡보를 하는데 여전히 피폿은 더 찍죠. 근데 주가가 버텨요. 버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콱 찍었다가 쫙 올려놓잖아요. 막판에 급등하기 직전에 강하게 찍어 누르는 거죠. 보이시죠? 이런 거는 여러분의 단기 급등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장난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버전스는 특징이 그겁니다. 물론 저희 P&S 차트 매매할 때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양봉에서 매매를 해라. 양봉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그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패턴을 살펴봤어요. 1번 신성거래 대형주, 2번 가성거래 중소형주 가치주, 3번 다이버전스 급등주. 그럼 테마주, 급등주, 가치주 상관없이 다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종목에 대해서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딱 그 세 가지 패턴에 걸리는 종목을 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세력들이 장난을 하니까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예요.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은 저희가 이렇게 신호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이 신호는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하실까봐 만들어 놓은 건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 요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파동을 계산하는 거예요. 파동을.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을 주기로 돌아가고 우주가 주기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이 생활의 자연현상에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이.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 주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심리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파동을 계산해 놨습니다. 그럼 이 주황색 선이 상승 파동이고 파란색 선이 하락 파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 파동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유유제약도 그러죠? 이 하락 파동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추세가 하락 추세 전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네 가지 선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요 네 가지 선들이 지지를 할 수 있고 저항이 걸릴 수도 이렇게 저항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가권에 떠 있을 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받고 반등 주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종목도 여기서 지지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지지 받았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면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여기까지 무너졌다. 바로 손절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매집이 된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 파동이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텍셀레트컴 봤죠? 텍셀레트컴. 텍셀레트컴을 보시면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때 거래를 했어요. 좀 고가권이긴 하죠. 떠있죠. 원래 이때가 적기였어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파동을 깨지 않고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서 깨졌죠? 그러면 당분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저항점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저항을 맞죠?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돌파를 합니다. 한번 또 저항 맞고 돌파를 하죠? 그럼 이런 구간들이 다시 지지대로 역할을 한다. 무너지면 다시 저항선, 지지선 보이시죠? 지지받고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지지 라인을 보고 이런 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두산인프라 코어를 추천드렸다고 그랬는데 이때 잡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드렸어요. 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발견해서 좋았게 지지받고 반등 나왔죠? 지지받았죠? 그리고 양봉 그렸죠? 그러니까 이때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권에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 무너지면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가죠. 그쵸? 그러면은 파동이 깨지지 않으면 꾸준히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코리아나라는 종목도 다이버전스 패턴을 보였죠? 이때 보시면 올라가는데 피포스는 횡보하고 에스포스는 지키잖아요.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잖아요. 이런 파동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매수 타이밍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뒤늦게 발견을 해도 우리가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가 지지받는 거 보고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유팜 마찬가지. 제가 드리는 종목들 이런 데서 다 지지받아요. 그죠? 인포피아도 드린 종목이죠. 인포피아도 이런 데서 지지받잖아요. 지지받고. 다이버전스 그리는 종목 아닙니까? 이런 데서 지지받고 지지받고. 이런 데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P&L 차트를 그럼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들을 열어보세요. 전고점 돌파 종목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나오는 종목이 있죠? 그럼 이 종목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집이 돼 있나? ABCNC는 다이버전스를 그렸네. 양봉을 그렸네. 상승 하락 파동에서 지지받네. 매수. 반등. 이런 데서 지지라인을 받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직접 골라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양 DNE도 다이버전스를 그렸죠. 근데 여기서 지지받네. 양봉 그렸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이틀 안 가더라도 상승 파동 무너지지 않고 급등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보시면서 진성거래, 가성거래 패턴, 다이버전스 패턴을 통해서 그리고 파동, 피보나치 수열의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면 여러분들께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